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영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제경영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우리가 국제경영의 개념도 살펴보았고 국제경영의 기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국제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봤고 한국 기업의 국제활동의 흐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현황도 살펴보았고 한국의 경제 대외 의존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간단한 토론도 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국제기업 유형으로서 소위 하워드 포뮤타의 국제기업 유형 4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본국 지향기업이라는 유형을 살펴보면서 월마트 예를 들면서 월마트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둘째는 현지국 지향기업으로서 현지 중심의 기업을 하는데 여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미원 즉 대상이라는 기업에서 미원의 인도네시아 현지화 전략을 성공했는 케이스를 살펴봤고 세 번째는 지역 지향 기업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세계 지향 기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바틀렛이라는 크리스토퍼 바틀렛이라는 학자의 국제 기업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통합 대응 모델이라는 겁니다. Integration Responsiveness Framework입니다. 통합 대응 모델인데 국제기업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했을 때 글로벌 통합형 현지 대응을 주축으로 나누는 게 좋겠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 바틀렛이라는 1943년생의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글로벌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글로벌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죠. 글로벌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현지 대응 차별화 전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 초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지 대응 차별화는 조금 낮습니다. 낮지만 글로벌 조정 통합이 높은 경우를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 대응 차별화는 높지만 글로벌 조정 통합은 낮은 경우를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현지 대응 차별화도 높고 글로벌 조정 통합도 높은 이런 기업을 우리가 초국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조정 통합 정도는 높고 현지 대응 및 차별화 정책은 낮습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지 적응 전략보다는 글로벌 통합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본국에서 하고 표준화된 제품을 전 세계에 유통시키는 그런 그런 거를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카콜라. 우리는 이거를 약자로 해서 코크, COK라고 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맛이고 코카콜라입니다. 그죠? 정확한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그 금원 액체의 맛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금원 액체의 맛은 세밀하게 계산된 평균치의 맛이고 그 맛은 규격 사이즈의 타이어가 탄생하는 과정과 흡사하게 탄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물과 원액을 섞는 비율은 아마 그 전에는 2명이 알고 있었는데 1명은 죽었고 1명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명마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코카콜라의 비법이기 때문에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예를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스타벅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전 세계 7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실패해서 스타벅스 자존심에 유일한 5점을 남긴 호주라는 나라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맛의 평균화로 전 세계 커피 시장에 제2의 물결을 일으킨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자, 여기 우리 슬라이드 보면 플랫 화이트, 더블 엑스프레소의 미세한 입자의 마이크로폼 스팀 밀크를 혼합해서 만든 커피향이 진하고 우유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호주 고유의 커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전 세계 힙스터 카페들이 모두 호주의 멜버른식 카페를 따라갈 정도로 원두 본연의 맛과 스페셜티를 추구하며 전 세계 커피의 제3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호주. 커피 선호도가 뚜렷한 호주에서조차 스타벅스는 여전히 미국식 아메리카노와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마키아토 등의 혼합 커피 메뉴를 고집합니다. 8년 동안 1억 4천만 호주 달러, 하나로서는 1218억 정도의 손실을 일으키고 2008년도는 60개 매장을 폐쇄하고 결국 2014년도에는 24개 매장도 위더스 그룹에게 정부 매각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호주는 지금 인구 해봐야 한 2,500만 내외밖에 되지 않는 그 인구수로 보면 큰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알래스카를 빼고 미국 본토와 호주 본토의 면적 크기는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몇십 배가 더 큰 나라죠. 자, 여기서는 호주에서는 플랫 화이트라는 이 소위 고유한 커피를 맛을 내면서 이거는 더블 엑스프레소의 미세한 입자에 마이크로폼 스팀 밀크를 혼합해서 만드는 커피향이 진하고 우유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고유의 커피를 만들어서 스타벅스도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철수를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국적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조정 통합 정도가 낮고 현지 대응 및 차별화 정책이 높은 기업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멀티내셔널 오거니제이션입니다. 글로벌 통합 전략보다는 현지 적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으로 진출해 있는 현지국에 맞추어서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 다국적 기업의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현지인의 입맛에 충실하라 해서 이색 맥도날드 메뉴를 소개합니다. 중국의 다양한 아침 메뉴와 디저트를 고려를 해서 중국의 맥도날드 아침 메뉴는 음료는 또우장이라고 불리는 두유로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맥도날드 가면은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데 두유로, 이거는 소위 현지화를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맥도날드는 다국적 기업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독일의 맥뉴런 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시지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전통 빵인 브레첸 속에 고기 대신에 소시지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메뉴 케밥을 표방한 버거로 다진 양고기와 소고기를 반죽해서 넣습니다. 이거는 터키의 소위 큐프테 버거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현지화를 많이 했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맥도날드나 이런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틀렛의 국제기업 유행의 마지막으로서는 초국적 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 예로서는 여기에는 이집트의 맥아라비아라는 게 있고 그 인도의 맥크리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는 이집트의 맥아라비아라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빵 대신 난을 이용한 요거트 소스를 얹어 만듭니다. 난이란 발효 밀가루 반죽을
탄두리에 넣어서 잎사귀 모양으로 구워낸 납작한 빵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맥아라비아는 빵 대신에 소위 난을 이용해서 요거트 소스를 얹어 만드는 이런 제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카레 소스를 넣고 난 위에 채소와 커리로 맛을 낸 토핑을 넣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채식주의라는 것을 고려해서 만든 메뉴가 되겠습니다. 인도의 맥크리펜 이런 거는 완전히 소위 우리 다국적 기업의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거는 캐나다의 랍스터 버거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뭐 등등 인도네시아의 맥라이스 등등 이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트랜스내셔널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글로벌 조정 통합 정도도 높고 현지 대응 및 차별화 정책도 아주 높은 겁니다. 글로벌 통합 전략과 현지 적응 전략을 동시에 하는 이상적인 기업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두 마리의 토끼 모두를 잡는 이상적 형태라는 현실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업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업을 경영을 하는 노하우를 배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룹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그룹 토론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동일한 맛을 고집하는 코카콜라와 스타벅스의 국제화 전략의 승패는 어느 정도의 현지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경영자의 고민을 배가시킵니다. 글로벌 통합과 로컬 현지화의 균형은 모든 국제기업의 고민입니다. 위의 두 사례를 비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현지화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보자. 이게 첫 번째 그룹 토론 주제고, 둘째는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채택한 맥도날드의 경우는 어떨까? 당신은 한국의 맥도날드에서 김치, 고추장, 버거를 사 먹고 싶은가? 아니면 맥도날드 고유의 빅맥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우리 토론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은지, 국제시장에서는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리고 진출국의 시장 및 문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많은 국민들이라면 거기서 자꾸 고기를 자꾸 주장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자사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 진출국 시장에 존재하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사가 진출국 국민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호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코카콜라의 맛은 다른 음료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스, 차 등을 마셔도 콜라의 독특한 맛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커피는 얘기가 다릅니다. 미묘한 맛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맛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진출국에서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군이 선점 우위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혹은 진출국의 소비자들이 강한 제품 선호도를 갖고 있다든가 소비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본국 위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건 오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진출국의 시장 환경과 문화 환경에 따른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현지화의 문화나 환경, 그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등등도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토픽 주제는 김치, 고추장 버거를 사 먹을까? 아니면 빅맥을 선택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현지국 시장을 압도하고 본지국 지향 전략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도 유명한 곳이니까 먹어봐야지, 그냥 따라가야지 하는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소비자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할 터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과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의 차이를 비교해서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빅맥보다는 김치, 고추장을 한번 사 먹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건 각자의 그 식문화에 대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대상국의 환경 분석에서 문화적 환경을 꼭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외 진출하는 국제 기업에게 있어서 경제적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 환경입니다. 대부분 현지화라 하면은 현지국 문화에 적응하는 전략으로 현지들이 좋아하는 디자인과 대상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고 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색과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은 금색과 붉은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로부터 금색은 부와 고귀함, 신성한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며, 붉은색은 생명력과 경사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이 색깔을 무시하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색깔을 상품에도 원용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홉스테드의 네덜란드의 사회 심리학자인 문화 차원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홉스테드는 IBM 인적 자원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당시 각 문화 환경에 따라서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직접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1967년부터 1973년까지 IBM 전 세계 72개국 현지 법원에 근무하는 1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 문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인디비주얼리즘과 컬렉티비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단 구성원으로서 보다는 개인적 행동을 선호하는지 혹은 집단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을 돌보고 보호하고자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개인주의가 강하다. 미국이 한국보다는 훨씬 거의 한 5배 정도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자, 이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인지 아니면은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에 따라서 우리가 진출 전략도 달리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권력 간경, 파워 디스턴스입니다. 사회 자체가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당연히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회의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수치가 클수록 권력 간격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권력 간격이 크다. 한국은 60이라면 스위스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11밖에 되지 않는 것. 우리나라는 대개 불평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입니다. Uncertainty Avoidance입니다. 불확실 상황에 처할 경우 이런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강하거나 혹은 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높습니다. 그죠? 한국은 85, 싱가포르는 8받거든요. 한국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되게 높은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나라에서 B 회사에 회식이 있는 날 최고 경영자와 부하 직원들이 모 식당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수순에 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장이 꽉 찬 후에는 도로 주장에 차례대로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홈스테드의 문화적 이론에 의하면 이 나라는 권력 간격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또 그다음에 우리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남성적 가치의 중요성이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치가 클수록 남성적 가치의 중요성을 두고 있고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일본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남성의 가치에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한 2.5배 이상 정도 더 큽니다. 또 덴마크는 훨씬 낮기 때문에 일본이 남성적 가치에 가장 중요성과 우월성을 두는 나라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고 그 다음에는 덴마크 세 개 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권력 개인주의냐 권력 간의 간격이냐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성향이냐 남성 중심의 정도냐에 따라 보면은 자, 일본이 남성 중심의 정도에서는 단연 톱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도 단연 톱입니다. 그죠? 권력 간의 간격을 보면은 이게는 가장 높은 나라가 74에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불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60 정도이기 때문에 만만찮은 나라입니다. 개인주의는 미국이 91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셋째 덴마크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되게 낮은 나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2교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정치 법률적 환경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룹 토론을 간단히 하고 해외 시장 진입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진적 진입을 할 건지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할 건지 집중 분산을 할 건지 선점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정치 법률적 환경을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연습 문제도 한번 풀면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기서 잠깐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